이어서 9장의 배전선로 운영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발전을 통해서 송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변전소를 거쳐서 강압된 전압을 수용가에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전, 이 부분을 배전이라고 했죠. 이 배전선로에서 이제 전압과 기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거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실기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전압 강화 공식, 중요한 공식입니다.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거는 원래 이거였죠. 전압 강화. 그래서 삼상에서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거였습니다. 그럴 때 이 I 대신에 우리가 일단 삼상에서는 P 전력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이때 I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서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이 값을 이 I에다가 대입만 해준 겁니다.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온 것이 이 공식이니까, 즉 이건 같은 공식이었죠. 그래서 전압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전압 강하는 이 전압이 분모에 있네요.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은 전압 강하가 이건데 전압 강하율은 뭐냐?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니까 얘를 한번 그 전압으로 나눠주는 거죠.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하가 얼마나 일어났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V제곱분해가 됩니다. V제곱분해 똑같죠, 나머지는. 자, 그렇게 해서 전압 강하율이 만들어졌고,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네요. 그 다음 전력 손실. 자, 전력 손실도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보면, 우리가 전력 손실은 저항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전력이죠. 근데 삼상이니까 3개 이렇게 있었고, 이때 아까 우리 I에 관해서 풀었던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한 식이 바로 저겁니다. 요거를 그냥 여기 I 대신에 대입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전력 손실이고, 얘도 그러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전력 손실율, 얘도 율이네요. 뭔가 비교해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비율이니까. 그래서 전력에 따른 전력 손실율을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한 번 더 P로 나눕니다. 얘를 P로 나누면 여기 P제곱만 P로 바뀌면서 동일한 공식이겠죠. P제곱만 지금 P로 바뀐 겁니다. 전력 손실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전압 강하만 전압에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포인트로 기억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전력 같은 경우도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죠. 제곱과 관계가 있네요. 자, 전력은 원칙적으로 우리 R분의 V제곱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곱에 비례했고, 그 다음에 단면적도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전선의 단면적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얘만 제곱에 V에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전압 강하만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압을 만약 이렇게 2배를 높였을 때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전압을 2배 올리면 전압 강하는 2분의 1이 되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전압 강하율은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전압을 높였을 때 그럼 단점도 있겠죠. 이게 상당히 좋은 점들이지만 단점은 당연히 전압을 높이니까 절연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발변전소에서의 기기들이 당연히 고가여야 되겠고, 또 코로나 발생 우려도 있겠죠. 높은 전압이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그 다음 부하의 배치, 부하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즉 말단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 부하를 균등한 거리에 두어서 이렇게 배치했을 때, 균등 부하일 때, 그때의
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즉 이렇게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의 전압 강화를 E라고 하고요. 전력 손실을 PL이라고 한다면 균등하게 거리를 이렇게 균등하게 두어서 배치를 한 이 상황에서의 전압 강화는 반절로 줄어듭니다. 이건 결론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반절로 줄어들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거 균등부하일 때 전압 강화 2분의 1, 전력 손실 3분의 1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 수변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우리 일반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지하에 또는 옥상에 이렇게 수변전실이 있죠. 전기를 받는다고 그래서 수전, 또 변전한다 해서 변전을 합해서 수변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즉 변압기의 이제 용량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변압기 용량 결정을 하는 것을 즉 우리가 따져야 될, 거기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수용률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수용률은 어떤 수용 장소에서 부하 설비 용량의 합에 대해 모든 부하 설비 용량의 합에 대해서, 즉 얘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비교하는 기준이 되고 실제 사용되는 최대 전력이 얼마냐의 비율, 이겁니다. 자, 이거 문자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식으로는 당연히 이거 모든 부하 설비 수용 설비 용량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하 설비에 대해서 최대 사용하는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을 지금 식으로 쓴 건데요. 자, 이건 예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어떤 가정에서 300W짜리 냉장고, 700W짜리 세탁기, 1000W짜리 에어컨, 또 1500W짜리 이런 전열 난방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집에 총 부하 설비가 얼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총 부하 설비, 즉 이걸 수용 설비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수용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의 용량이 얼마냐가 지금 분모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1000에다가 2000, 3500이 되겠죠? 전체. 자, 이걸 식으로 바로 한번 해보면 이 전체의 설비 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봤더니 3500이 나왔죠. 그럴 때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냐? 최대 수용 전력은 뭘 뜻하냐면 이 4개의 기기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를 동시에 다 쓸까요? 다 쓰진 않을까요? 최대 쓴 경우라고 할지라도 에어컨을 돌리면서 난방기를 동시에 돌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최대로 돌리는 전력은 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겨울에 최대로 돌리는 전력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름에 돌리는 전력은 이걸 합해서 2000이 되죠. 겨울에 돌리는 전력은 이거 얘를 합해서 2500이 된다는 얘기죠. 즉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용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최대 전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여기에 올 값은 두 값 중에서 2500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수용 설비 용량은 그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들의 합을 뜻하는 거고, 최대 수용 전력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최대로 사용되는 전력량, 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한 거죠. 이 식을 최대 수용 전력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얘가 이쪽 곱으로 가면 될 테니까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이 식과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즉 전체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면 이제 그러면 최대 전력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얘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무작정 이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에 대비해서 변압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용률이 얼마냐를 따져서 그걸 곱한 값을 계산으로 해서, 즉 이 최대 수용 전력을 가지고 겨울에 가장 많이 쓰게 되고 그게 2,500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변압기를 결정하자. 그런 의미란 얘기죠. 수용률의 의미가. 그래서 변압기의 우리가 용량을 결정하는 전력은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중에 뭐였습니까? 피상전력이었죠. 그러니까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변압기 용량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건 결국 얼마만큼 최대 전력을 쓰는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죠. 설비 수용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피상전력이죠. 얘는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역률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혹시 주어진다면 효율로도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 유효전력 그러면 피상전력 뭐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상전력이다 이러면 결국 피상전력은 얘가 내려가야죠. 유효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률이 여기 나눠진 겁니다. 얘가 지금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전체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거고, 피상전력 값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역률로 나눠야 되는구나. 그리고 효율이 주어지면 걔도 나눠야 됩니다. 즉 역률 효율은 분모에 온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부하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봅니다. 수용가에서 공급 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된다는 얘기죠. 공급 설비 용량, 즉 변압기를 이만큼 큰 용량을 달아두었는데 잘 쓰고 있는지,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란 얘기죠.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봅시다. 최대 수용 전력은 뭐였습니까? 앞에서 어떤 수용가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번에 아무튼 최대로 쓰는 전력을 의미했었죠. 평균 전력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쓰느냐. 그래서 평균 전력은 전력량을 구해서 그걸 시간으로 나눠보면 평균 전력, 즉 평균 수용 전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걸 그대로 써놓은 상태에서 자, 평균 수용 전력 한번 이런 예로 구해봅시다. 자, 0시에서 6시까지는 3kW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또 그 다음 6시간은 10kW, 그 다음 6시간은 12, 그 다음 6시간은 5로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전력량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력에다가 이 6시간 동안 얘를 썼기 때문에 곱해야 되겠죠. 즉 3 곱하기 6시간 더하기 그 다음 6시간도 10을 썼네요. 10 곱하기 6시간 그 다음 12 곱하기 6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이 5 곱하기 6시간. 이것이 바로 전체 사용한 전력량을 지금 계산한 거고, 그것을 전체 시간 24시간이잖아요. 24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것이 평균 전력, 즉 평균 수용 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식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얘가 7.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평균 수용 전력이고요. 다시 아까 우리 했던 최대 수용 전력은 뭐라고요? 그 수용가에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최대로 사용되는 전력, 그것분에 이렇게 계산한 평균 전력, 이것이 부하율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예를 들어서 잘 풀어보시면 평균 전력도 알 수 있고요. 최대 전력도 알 수 있겠죠. 간단히 뭐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부하율 시험에 잘 나오고요.
아, 이렇게 해서 부하율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부하율은 방금 계산한 거에 의하면 그렇죠. 여기 최대 전력은 얼마일까요? 요거죠, 요거. 최대 전력은 12kg. 그래서 12분의 방금 요거 계산했던 7.5 곱하기 100에서 %로 얘는 구할 수 있겠죠. 62.5% 이렇게 부하율을 이런 예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최대 전력은 당연히 요거죠. 여기 12kW 이게 최대 전력. 그 다음에 평균 전력 구하는 것은 전체 전력량을 그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용가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전력 사용 그래프를 한번 봤더니 0시에서부터 뭐 1시까지는 이만큼 쓰고요. 또 뭐 1시부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최대를 찍었다가 이렇게 전력을 나중에는 적게 쓰는 이런 상황이라면 얘를 평균 내보면 한 이 정도쯤 있겠네요. 그렇죠? 한 이 정도쯤의 평균이 있겠네요. 평균 전력이. 그럴 때 이 그래프에서 이 수용가의 부하율은 뭐냐면 아까 우리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라고 그랬죠? 부하율은. 그래서 최대 전력이 60이니까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이 50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부하율이 83%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또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이 수용가는 특이하네요. 처음에는 전력을 잘 안 쓰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뒤에 확 줄어들어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역시 지금 이 값을 100이라고 하고 자, 평균 전력을 한번 구했더니 얘도 50이 나왔다고 합시다. 즉 이 수용가하고 이 수용가는 둘 다 평균 전력이 50인데 얘는 지금 어느 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부하율을 한번 구해보면 최대 전력 100분의 평균 전력 50에서 얘는 50%의 부하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수용가도 평균 전력은 50을 쓰고 있고 이 수용가도 평균 전력은 50을 쓰고 있지만 부하율을 잘 보니까 부하율이 얘가 높고 얘는 부하율이 낮죠. 그 특징이 뭐냐면 얘는 변압기를 여기 60에 맞게 달아주면 되겠죠. 평균 전력 50을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얘는 변압기를 60이나 60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 정도 달아주면 되는데 얘가 100을 쓰니까 이거보다는 좀 높은 뭐 110이나 이런 변압기를 달았을 때 고작 얘도 평균을 50밖에는 못 쓴다는 거죠. 누가 더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까? 얘가 더 유효하게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적은 용량의 변압기를 가지고도 평균 전력 50 쓰고 있네요. 얘도 50을 쓰고 있지만 얘는 큰 변압기를 달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지표가 바로 이 부하율이란 얘기죠. 부하율이 높으면 유효하게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율이 크다는 얘기는 설비의 이용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 변동이 비교적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푹 늘어났다가 푹 꺼지고 부하율이 작으면 전력 변동이 크다. 얘는 부하율이 크면 전력 변동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이걸 무작정 외우는 거와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부하율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